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필명 매시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매시쌤의 생초보자 주식 또는 재테크 투자를 할 때 투자 입문 마인드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초심이 제일 중요하죠. 초심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중급자를 위한, 마인드 맵을 주제를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생초보자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재테크를 할 때,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그 주제로, 찾아뵙습니다. 저는, 일단 필명은 매치쌤이라고 하고 있고요. 프로필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 제가 그 출판사를 좀 일찍, 젊을 때 했는데, 지금 한 25년 차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병행을 하면서, 강의를 좀 병행했었죠. 한 15년 정도 하면서 금융 전문가로서 한 15년 경력을 좀 했고요. EBS의 명품 ETF하고 주식,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인 쪽으로 제가,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치 TV에서 이제 코인 전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 TV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베로시아라고 해서, ICO 법인을 제가 대표로 맡고 있는데, 여하튼, 프로필들은 뭐, 경험치가 좀 많이 있고요. 주식도 부동산도 나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피도 된 것도 한번 투자도 해보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죠. 진짜 제가 처음으로 주식을 접한 것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89학번이니까 그때 군대 가기 전에 90년도가 됐겠구나. 그때 90년도에 동서증권이라고 있어요. 그때 동서증권에서 이제 친구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카운터 로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너 거기 회사 괜찮냐? 괜찮대요. 그래서 그러니? 야, 그럼 뭐 사면 돼?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사래.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넣어놓고 갔죠. 그때 당시에 동서증권이 8,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몰라, 그냥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보지 뭐,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25,000원이 돼 있는 거야. 주식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참 뭐라고 해야 되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은 격이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미리 알았으니까. 만약에 어느 저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끔찍하죠. 물론 그 돈을 다 몰빵으로 뭐 크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전재산을 투입했다, 이건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죠. 여하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은 무대뽀구나. 진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너무 쉽게 본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혹시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도 혹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러고 또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바랍니다. 중고설 분들이야 이 방송 들으면은 뭐 들을 이유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혹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생초보 주식투자 입문 마인드인데,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재테크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보통 그 확률 게임인데, 확률 게임이잖아요. 투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그 좀 단순하죠.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지금 70, 80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이제 대거에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퇴직하게 됐을 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연금으로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평균 수명도 늘어나가지고 120세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서 130세까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70, 80 세대에서 앞으로 사는 날보다 살 날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금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해서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이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그 계획하시는 분들이 너무 계속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는 나름대로 투자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부동산이 좀 훨씬 더 어떤 심적으로 좀 괜찮지 않냐. 그리고 물론 텀이 좀 길지만요. 물론 황금성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좀 안전한 것이 부동산이지 않겠나 싶은데, 부동산도 사실 안전한 건 아니죠.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다 있다. 부동산도 리스크가 있고 주식도 리스크가 있고 복권도 리스크가 있죠. 모든 것은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은 자영업은 가급적이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영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선 자영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뭐라고 해야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주식을 하든 아니면 뭐 재테크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초창기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의 저의 인연은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뵙게 되는 거죠. 뵙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주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제가 경험치죠.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자영업을 할 때 혹시 내가 출판사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추후에 제가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출판사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뭐 디지털 출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주제를 한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인연은 여러분들이 동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와이프가 됐든 아니면 남편분이 되셨던 동반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인연은 엄청난 인연이죠. 이제 불교의 용어인데 한 겁의 인연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그 한 겁의 인연이 불교에서 약 43억 년 정도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한 겁이. 그러면 옷깃만 쳐도 인연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인연이 되냐면 2000겁 정도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평생 배우자, 그런 분들은 이제 억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인연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옷깃만 쳐도 인연이지 않겠냐, 아니면 최소한 한 겁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공의 주식에서 보통 쓰이는 용어인데,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그리고 롤모델로 주로 이제 워렌 버핏을 삼고 있죠.
뭐 주식을 투자할 때는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고 오바마의 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오바마가 투자했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약간 다르죠. 오바마가 워렌 버핏 시대하고는 워렌 버핏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로 돌아가면요, 응? 충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전광판 실에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죠. 제가 90년도라고 했죠. 90년도에 삼성전자가 3만원 5만원 였어요. 저는 그냥 동서증권을 샀을 뿐이었었죠. 그때 그냥 그 친구가 삼성전자 사고 내비두라고 했었으면요, 사실 동서증권이 20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터졌죠. 그쵸? 그때 상장 폐지됐어요. 아,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가 동서증권만 사지 말고 삼성증권만 가지고 있었으면 전 그때도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젠장. 상폐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다니 참 말이 됩니까? 버는 거 갖다가 다 계속 봤으니까 제가 25,000까지 봤으니까 막 7원 정리매매까지, 정리매매가 뭔지도 모르고 응?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하튼 워렌 버핏 시대에서는 그때 전광판 시대도 아니고 그냥 이거 유가증권처럼 이렇게 이제 종이를 서서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시절하고 60년 1960년 그렇죠? 50년 시절하고 지금하고 하나가 땅 차이죠. 지금은 원어 시대인데 하여튼 그때 패턴하고 지금 패턴은 다르다. 다만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경험들이 있죠.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거울 삼아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 마인드를 한번 되새겨보고 첫 출발을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워렌 버핏이 했던 것을 우리 교진점으로 삼아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것은 $100 지금 가치로 10만원 상당으로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철저히 50년 가치로 이제 신화를 이뤘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철저하게 수익 모델을 안정화시키고 자산의 가치가 이제 저평가를 투자했다는 것인데 이건 지금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하튼 워렌 버핏을 우리가 롤모델 삼는데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죠. 우리가 지금 워렌 버핏이 했던 첫 번째 원칙,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그 원칙을 한번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never lose money. 이야, 발음이 좋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결코 잃지 않는다. 무엇을? 돈을. 결코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코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결코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이, 응?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데 얘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결코 돈을 잃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을 이게 전제로 깔고 간다는 거죠. 내가 주식을 투자하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내가 리스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는 가치가 올라갈 줄 알고 투자하는 거죠. 투기가 아니잖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투자를 해. 절대 잃지 않는다. 왜?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를 사서 살리겠다 이 뜻이거든. 오케이? 지금은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운용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운용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앞으로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죠. 예를 들어서 VR 같은데 투자를 했다 이거야. VR 회사 아니면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바이오 회사에 대해서 바이쇼 밀러라고 해가지고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죠. 그리고 대표가 그 일을 잘 못하죠. 그럼 대표를 갈아치우고, 이것도 안 돼.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운영을 합니다.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바꿔버립니다. 지분 더 투자해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투자한 거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 그만큼 신중하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이 뭐냐? 결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Never forget rule number one. 그렇죠? 첫 번째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통 그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그 마인드를 굉장히 잃게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매 날라가 보면은 참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첫 번째 느끼셔야 되냐면은 이런 것을 첫 번째 결코 잃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잃지 않으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첫 번째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퇴직했어 오늘. 그럼 퇴직했다고 바로 여기에서 투입을 한다. 큰일이죠. 어떤 자영업을 하더라도 뭐 치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치킨집은 내가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치킨집을 하더라도 아니면 편의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편의점은 현재 내가 투자한 거에 대비 그만큼 황금성을 좋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쉬운 거 프랜차이즈죠. 큰일 나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했다가는 자영업자 거의 폐업률이 거의 80%인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소중한 그렇게 평생을 모아서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자영업한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심사숙고 나는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으시겠죠. 자신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일본 가서 하시든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가 지금 사실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영업 생존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소비층들이 그만큼 고객이 없다는 거예요. 고객이 없어요. 지금 고객이 없다는 건 20대가 소비층이 살아나야 되는데 20대 소비층이 계속 출산율이 저조한데, 여러분이 타겟가 7080이 아니잖아요. 7080 세대는요 1차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또는 7080 세대는 돈이 빈부격차가 커가지고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또 회식 문화도 적어들었고 아예 고급 술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죠. 그럼 만만한 것이 치킨집이야. 근데 치킨집이 쉬운 곳이 아니라니까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원금을 잃은 거와 똑같이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시장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안전한 건 제가 부동산이라고 언급해드렸었죠. 그럼 부동산을 투자할 때 그 마인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도 먹을 것은 있습니다. 지금도 먹을 건 있어요. 지금 강북,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자,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이나 뭐 파생상품, 금융 쪽들은 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선행지수라고 하는 거죠. 자, 모멘텀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쓰는 용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멘텀입니다. 자, 주식에서 쓰는 용어 잠깐 설명드리면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만약에 부동산이 지금 역세권, 지금 전철역이 가까워,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철역이 들어올 거야. 뭐 3년 후에 들어올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100m 거래야, 아니면 1km 거래 내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현재는 뭐 100만원 하지만 앞으로 땅값이 한번 오르고 내리고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지지와 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만큼 가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뭐 차트 분석,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서도 모멘텀. 그래, 이 정책,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세종시에 행정도시가 이전할 거야, 그리고 정책위에서 지금 개성공단이 뚫릴 거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에 앞에 서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지금 모멘텀, 주식에서는 보통 어떤 다 글로벌들이 다 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적인 갈등,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라고 해가지고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선행을 하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해 있는지 아니면 하락 곡선을 탔는지. 그러면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항상 파동을 그립니다. 자, 선행지수가 파동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왜, 자, 오르락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올리면은 지금 현재, 자, 선행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언제 금리를 올려야 되죠? 자, 우리 하나만 공부하고 갑시다. 자, 우리 하나만 공부합시다. 어떤 걸 공부해보냐면요. 자, 경기 선행지수라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라고 있는데, 뭐라고요? 경기 선행지수. 자,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경기가 과열되면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을 과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꼭지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과열. 그럼 이것은 뭡니까? 자, 여기는 과열이면은, 여기는, 뭐,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불황이죠? 불황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열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지금 여러분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언제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립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올립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 어떤 경제의 수장이라고 했을 때는, 자, 과열 부분이 어떻게 왜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죠. 과열 현상이 벌어졌죠. 이때 무엇을 해야 규제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 규제를 잡지 않으면 과열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버블로 이루어지는 거죠. 버블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 때 보통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좀 꺾일 수 있도록 과열 징후가 좀 숨을 좀 고르기 위해서 꺾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바로 과열 전 단계 요 부분에서 하는 거죠. 요 부분. 꼭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황 부분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얘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경기 선행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게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겠죠. 그랬을 때 꺾이게 되면은 그 뒤에 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자, 위험자산, 주식 같은 것이 하락합니다. 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기, 침체기가 돌아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세종시에 가서 지금도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상투에 물려 있습니다. 어떤 이 경기 산업지수라는 그 자체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옆집에서 누가 샀으니까 사가지고 뭐 지금 1억을 벌었대 2억을 벌었대 하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서울의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뉴스만 보고 뭐를 합니까? 불안해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디 사는 거예요? 상투에 산다. 이걸 꼭지에 사는 거야. 참 미치는 거죠. 어? 벌써 치고 다 빠졌는데 분명히 하락할 건데 이 기본적인 공부도 없이 사업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앞서서 제발 공부 좀 하시고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시든 좀 공부 좀 하시고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잃지 말란 소리는 투자의 적기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자 워렌 버핏이 얘기할 때 자 여기에서 결코 잃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야 된다 라고 하면 어디 사야 됩니까? 여기 1번 에? 여기가 2번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이게 경기 선행지수라고 가정했을 때 2번이죠. 근데 2번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지 못합니다. 왜 못 살까요? 왜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왜 못 사죠? 여러분 저기서 왜 못 삽니까? 그렇죠.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공포예요. 그럼 1번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요?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리입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샀다라고 했으면 어디 샀을까요? 밑에 샀다는 거죠. 2번에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만약에 2번에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죠. 아니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집 올라가잖아. 근데 그 집 들어가 사는 거지. 집 고치고 리모델링 해서 파는 거, 되파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이 돌아가는 것을 판세를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첫 번째 했던 룰이 무엇이다?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가 없다면 날아오는 공마다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이 알아서 종목을 확신한 투자 기회가 생길 때를 기다려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주식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걸 못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진짜 자신과 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갈고 다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들 서울대 교수 할아버지가 와도요 본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멋진 수학자가 와도 이걸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하고 지금 투자하는 거하고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것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고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 원래는 이만큼만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구에서 스트라이커가 없다면 굳이 계속 오는 거 휘두르지 말아야 그 소리예요. 지금 현재 2018년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별의별 말이 다 있죠. 제2의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근데 제가 고점에서 볼 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지금은 싸 보이거든요. 근데 더 하락하면은 이때 들어갈 걸,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원인도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10년 정도의 가치를 보고 들어갔지, 내가 조금 있으면은 한 일주일 있더니 내가 산 금액보다 한 5% 빠져 있어. 내가 지금 현재 1억 들어갔는데 1,000만 원 날라갔어. 어떻게 하지 마. 내가 괜히 했어. 그럴 바엔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내가 분석했던 그런 것들, 아니면 내가 만약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손실을 적게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서, 물론 부동산은 손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손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리스크 관리가 없거든요. 경매에서는 손절도, 물론 부동산에도 손절이 있습니다. 본인이 산 금액에서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면 되는 것인데, 손절은 분명히 있죠. 좀 이상해 그러면은 내가 좀 싸게 내놓으면 되는 건 손절인데, 주식에서는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시 리버모어라는 월가의 불곰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손절은 잡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있는데, 그 분하고는 지금 워렌 버핏이 약간 다르죠. 내가 진짜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에 대해서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0년 동안에 보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6개월 있다가 자산을 빼야 돼요. 6개월 있다가 만약에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이야, 자식 결혼 자금이나 그런 거 하지 마요. 조금 더 수익, 그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마세요. 나 6개월만 집어넣었다가 한 10%만 수익 보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6개월 정도의 리스크를 6개월에, 그러니까 최소 한 1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개월 있다가 자금을 만들어야 하신다고 하면은 공부를 미리 해두시되 일단 하지 마시고, 그냥 모의라도 내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라도 연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나는 10년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여유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섰을 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실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 본인이 본인을 이길 수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심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산에 가서 아니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 진짜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를 심리를 갖다가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몰빵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하세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공부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급해. 여기 지금 현재 내 것만 안 주고 날아갈 것 같아. 내 것만 안 주고 상한가 갈 것 같아. 가거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빠지면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사면 떨어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매 원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원칙들을 지키기 전에 매매 원칙들이 있거든요. 매매 원칙들이 있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는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는데 그 차트들에서 뭐 봉이 무엇이고 뭐 지지선이 무엇이고 여기 보이시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뭐 신호들은 뭐 어떤 걸 나왔을 때 뭐가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뭐 볼린저 밴드가 뭐고 RSI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 그 전문 용어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저걸 공부 미리 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자리 내가 들어갈 자애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뭐 투스트라이 사실 내가 포볼로만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포볼로만 나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 내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다리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매매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매매의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까요? 시간이 기니까 매매 원칙은 기본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되고 가장 큰 그림이 사실 기회가 곧 옵니다. 10년 주기설이 있거든요.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와요. 올 때 부동산으로 오건 아니면 뭐 어떤 재테크로 오건 뭐 골드로 오건 뭐 코인으로 오건 분명히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니까 또 그때 들어가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생애보다 살 나을 세계를 갖다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남의 말을 듣고 베팅을 합니까? 본인이 공부해 보시고 진짜 이게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서 그래 대신에 뭐 보험 같은 거 들어놔야겠죠.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내가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상방으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그래 혹시 하락할지도 모르니까 하락에 대한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방향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 보험 들어놔야지. 그 내비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떤 투자의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분석 기본적 분석 모멘텀 그런 것들 하나씩 코너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길었는데 오늘 수업 오늘 과정에서 오늘 과정은 뭐로 했냐면은 중급자들은 뭐 굳이 지금 현재 들어왔지만 그래도 마인드 한번 다시 한번 갖춰 보시고요. 오늘 주제는 생초보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생초보자 주식 또는 재테크에 대해서 입문하시는 분들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초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워렌 버핏이 했던 원칙을 지키시고요. 그 지키려고 하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야 되지 남들이 땅을 샀으니까 땅을 사가지고 뭐 세례를 올랐다는 등 뭐 경매로에서 많이 올랐다는 등 그 소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벌 늦었어요. 제가 경기 선행지수 얘기했죠. 경기 선행지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었죠. 고점에서 항상 이런 말들을 해. 여러분 펀드 예전에 바이콜에 해가지고 열풍 불었을 때 애기 엄마들이 옆집에서 나 이번에 저기 펀드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용돈 벌었네 하니까 애기 엄마들이 집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애기 얻고 가가지고 펀드 가입했더니 그때가 고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종합주가 2600포인트 찍었던 적 있었죠. 저는 분명히 고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우리의 증시는 1.3배가 2600이다. 더 가기 힘들다. 사실 저는 2550에서 2600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뭐 어떤 난리가 났냐면 생초보들도 와가지고 3000 뭐 5000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외인들이 좋다고 던져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금리가 아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왜 상승을 하냐고. 그게 경기 선행지수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 배웠던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기본적인 것 하나를 알면 뒤에 어떤 것이 선행 후행하는만 알아도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기도를 하는 거죠. 일명 기도매매요. 따라서 그런 마인드를 갖추셔야 되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내가 지금 현재 공포에 살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지금은 현재 하락기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벌써 선행지수 꺾였어요. 꺾여 있는 상태인데, 그럼 분명히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올 때 여러분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기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인드를 좀 기르시고요. 언제 내가 사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한 번에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분할로 차근차근 매집을 해서 한 단계, 10단계 나눠서 매집한 다음에, 그럼 내가 본 보험용으로 어떤 걸 상방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방에 대한 보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나는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 차분히 공부하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좀 급하지 않게, 그리고 뭐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전에 굉장히 이 중요한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진짜 공부 좀 해서 해보려다 하면은 제가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뭐 경기 선행지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 단계씩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초심을 잃지 말고, 첫 번째 원칙, 나는 워렌 버핏처럼 돈을 잃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돈을 잃게 된다라고 투자했을 때는 내가 거기서 살을 난다. 내가 저 주식을 주가를 저 종목을 내가 사버리겠다. 그런 마인드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그 종목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혹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제 메일 주소 있죠? 유튜브 밑에 보시면은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아니면 제 밴드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질문을 달아두시면은 제가 제 시간 되는 한 답변을 달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